안녕하세요. 이다의 끝내기 달인이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저는 프로기사 이다입니다. 지금 저는 북서울 크루즈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강좌물을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니까 좀 더 기분이 색다른데요. 이렇게 독특한 배경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만큼 지금까지는 없었던 재미나고 개성 넘치는 끝내기 강좌를 여러분께 선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끝내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끝내기는 어렵다, 계산하기 싫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끝내기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포석이나 중반서는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끝내기는 정답이 딱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선수할 것을 내가 먼저 역으로 한다거나 양 선수 끝내기를 차례차례 했을 때의 그 쾌감, 또 반집 승부에서 내가 반집을 이겼을 때의 그 짜릿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끝내기의 매력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강좌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끝내기의 달인이 되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끝내기를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끝내기를 모르면 바둑을 끝낼 수가 없다. 끝내기를 배우면 개가를 할 수 있고, 개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한 판의 바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끝내기를 모르면 눈 뜨고 손해본다. 하수와 상수 중에서 끝내기에서 항상 손해보는 쪽은 언제나 하수입니다. 10집, 20집을 순식간에 당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손해를 보고도 본인은 손해를 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내기에서 눈 뜬 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내기 공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맞수에게 승리하기 위해 공부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종목이다. 맞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승부가 끝내기에서 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맞수에게 이기는 즐거움, 끝내기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끝내기와 친해지기입니다. 일단 끝내기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먼저 끝내기의 정의입니다. 바둑은 크게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뉘는데요. 끝내기는 종반에 포함됩니다. 끝내기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과 내 집의 경계선을 확정 짓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끝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끝내기는 쌍방 간에 살아있는 돌이 다 살고 또한 싸움이 마무리가 돼서 집에 경계선만 윤곽이 남아있을 때부터 끝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내기에서 선수와 후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수이고 어떤 것이 후수일까요? 선후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손을 뺐을 때 타격의 유무와 그 타격의 정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손을 뺐는데 타격이 있고 그 타격이 크다면 그 끝내기는 선수 끝내기가 되겠죠. 반대로 손을 뺐을 때 아무런 타격이 없다면 그 끝내기는 후수 끝내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후수를 구분하는 것이 말로만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바둑판을 통해서 살펴보신다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끝내기의 종류입니다. 모든 끝내기는 다음에 4가지 해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후수 끝내기입니다. 후수 끝내기는 누가 두든지 후수가 되는 끝내기로 보통 가치가 작아서 끝내기의 마지막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 끝내기입니다. 한쪽이 선수가 되는 끝내기로 보통 후수 끝내기보다 가치가 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역끝내기인데요. 이 역끝내기는 한쪽이 선수 끝내기가 되는 곳을 다른 한쪽이 역으로 끝내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으로
보통 호수 끝내기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수 끝내기인데요. 양선수 끝내기는 어느 쪽에 두든지 선수가 되는 끝내기로 모든 끝내기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끝내기입니다. 끝내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수 끝내기, 선수 끝내기, 역 끝내기, 그리고 양선수 끝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 끝내기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끝내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정답은 양선수 끝내기, 선수 끝내기, 역 끝내기, 호수 끝내기입니다. 이 끝내기 순서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끝내기 공부에 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둑판을 통해서 직접 끝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끝내기의 첫걸음, 끝내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을 바둑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상견줄을 보시면요. 흙이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은 다음에 백이 이 부분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호수 끝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이 이곳을 두는 것은 흙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호수 끝내기인 것이죠. 하변 쪽은 어떨까요? 흙이 젖혀 있으면 다음에 백이 이쪽을 지키지 않으면 흙이 끊어서 백이 도망가려고 해도 이 돌은 살릴 수가 없죠. 때문에 백은 이곳을 이렇게 이어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이 부분을 선수로 끝내기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흙 1은 선수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이것을 젖혀 있는 것은 어떤 끝내기일까요? 백이 젖혀 있는 다음에 흙은 손을 빼도 상관없지만 원래 흙이 선수인 곳을 백이 역으로 끝내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끝내기는 역 끝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곳에 흙이 돌이 없었다면 백이 젖혀 있으면 흙은 지켜야 하죠. 마찬가지로 흙이 먼저 이곳을 젖혀 있으면 백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흑백 쌍방이 선수가 되는 끝내기가 바로 양선수 끝내기 자리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기 종류를 구분하는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판을 보시면 똑같은 모양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끝내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과연 어떤 끝내기가 양선수 끝내기고, 선수 끝내기고, 역 끝내기고, 호수 끝내기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우상기를 보시면요. 흙이 먼저 이곳을 두는 것은 이 부근에 백이 손을 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호수 끝내기입니다. 하지만 흙이 이곳을 두는 것은요. 다음에 백이 손을 빼면 흙이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백돌 전체가 잡혀버리게 되죠. 백은 이곳을 두어서 살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쪽 부분을 선수로 끝내기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수는 선수 끝내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이곳을 이렇게 두는 것은 어떤 끝내기일까요? 물론 호수로 끝내기를 하였지만 원래 이곳에 흙이 두면 선수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내기는 역 끝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하기를 살펴보실까요? 흙이 먼저 이곳을 두면요. 마찬가지로 백은 이곳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 선수로 처리를 하였죠. 백이 먼저 둔다면 어떨까요? 백이 이것을 둔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두고요. 다음에 흙은 막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 마찬가지로 백도 이쪽 부분을 선수로 처리를 하였죠. 흙이 두나 백이 두나 선수가 되는 자리를 바로 양선수 선수 끝내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거의 비슷한 모양 같은데 이쪽은 호수 끝내기,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네 가지 끝내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 끝내기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둑판에는 선수 끝내기가 후수 끝내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선수 끝내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럼 함께 바둑판 통해서 어떤 것이 선수 끝내기인지 알아보실까요? 상변 쪽을 보시면요. 흑의 입장에서 이곳과 이곳의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흑은 선수 끝내기인 이곳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백이 막은 다음에 이으면 백이 손을 빼게 되면 흑이 이곳을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을 지켜야겠죠. 흑은 선수 끝내기를 한 다음에 후수 끝내기인 이곳을 하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끝내기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모양도 이곳과 이곳 두 곳의 끝내기가 남아 있는데요. 선수 끝내기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죠. 흑이 이것을 젖혀 이으면 다음에 백이 손을 빼게 되면 흑은 이곳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백은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때 이곳을 끝내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두 군데 끝내기 남아있을 때는 어떤 것이 선수 끝내기인지를 알면 아주 쉽게 끝내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다른 모양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끝내기 전은 선수와 후수를 구분하는 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끝내기의 선수와 후수를 구분하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기 쪽을 보시면요. 흑은 이곳과 이곳 두 군데 끝내기가 남아있죠. 이 군데 이곳을 두는 것이 바로 선수 끝내기입니다. 백은 이곳을 막아야 하고요. 이곳을 한 다음에 흑이 이곳을 두는 것이 올바른 끝내기 순서이죠. 만약에 흑이 이곳을 먼저 하지 않고 이곳을 두었다면 백은 이곳을 막아서요. 무려 한 집 차이가 나게 되겠죠. 계속해서 자상기 쪽을 보시면요. 이곳은 후수 끝내기입니다.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 이곳을 하지 못한 것은 뼈가 아프겠죠. 때문에 흑은 이곳을 먼저 밀고 들어가서 백이 막을 때 이곳을 끝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요. 좌하기 쪽을 보시면요.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수인 자리죠. 단수는 아낌없이 이곳을 두고 백이 이을 때 다음에 이곳을 젖혀 이으면 올바른 끝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하기 쪽을 보시면 이건 너무 쉬운가요?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 어느 곳이 선수가 되는 끝내기일까요? 흑은 이쪽이 선수가 되는 끝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요. 다음에 백이 손을 빼게 되면 흑이 이곳을 끊는 수가 있죠. 때문에 백은 이것을 지켜야 하고 흑이 여기까지 끝내기를 하면 올바른 끝내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선수의 자리를 놓치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인 자리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수 끝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끝내기의 종류와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엔 올바른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바둑판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일단 끝내기가 여러 개 남아있으면 끝내기를 먼저 종류를 살펴봅니다. 어느 곳이 양선수 끝내기인지, 선수 끝내기인지, 역끝내기인지, 후수 끝내기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양선수 끝내기 자리를 먼저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둑판에서 총 3군데의 끝내기 중에서 양선수가 되는 자리는 바로 상변입니다. 흑이 먼저 두면 백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끝내기는 선수 끝내기이죠. 마찬가지로 100이 먼저 둔다면 두고 난 다음에 흙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흙이 두나 100이 두나 선수가 되는 것을 바로 양선수 끝내기를 한다는 것을 배웠죠. 흙은 가장 가치가 큰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수 끝내기와 선수 끝내기 중에서 당연히 선수 끝내기를 먼저 해야겠죠. 흙은 이곳 선수 끝내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을 둔다면 100은 이어서 지켜야겠죠. 자, 이렇게 양선수 끝내기와 선수 끝내기를 모두 했다면 흙은 마지막 나무 끝내기인 후수 끝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총 3군데의 끝내기 중에서 흙이 3군데를 모두 차지를 하였죠. 그런데 만약에 흙이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하지 않고 선수 끝내기를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양선수 끝내기인데요. 만약에 흙이 선수 끝내기를 한다면 100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선수 끝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흙은 이곳과 이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가치가 큰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흙은 선수 끝내기보다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바둑판에서 역 끝내기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런 모양에서 흙이 선수 끝내기를 하지 않고 후수 끝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0의 입장에서 이곳을 둘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끝내기는 이 모양과 다르게 똑같이 후수이지만 이 끝내기는 역 끝내기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선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 끝내기는 단순한 후수 끝내기가 아니라 역 끝내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끝내기의 기본 중의 기본, 끝내기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또 선수와 후수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올바른 끝내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기의 첫 시간 공부를 마쳐보았는데요. 이제 끝내기를 하실 때 이게 선수고 이게 후수구나 라는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끝으로 오늘의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내기는 9회 말 투아웃이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란 말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끝내기는 끝이 아니라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이죠. 때문에 바둑에서는 끝내기까지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배를 메울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마디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끝내기 공부의 양계산맥, 계산과 맥 중에서 계산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계산하니까 머리가 이미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법은 절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